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내 스튜디오에서 보다가 또 이렇게 네. 유튜브를 찍으려고 하니까 좀 다르죠, 느낌? 너무 달라요, 지금. 뭐 방금 방송할 때랑 또 목소리 다르다라고도 해주셨는데 네. 이화진 과장님하고 저희가 내일경제를 통해서 먼저 배웠고 그렇고. 또 이렇게 열이 닿아서 유튜브까지 찍으러 왔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어디 시장 이야기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하이투자증권 간북 더블센터 이하진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화진, 이창환, 그리고 이영호 부장님. 제가 3E가. 세 번째 시리즈로 나오는 건. 네. 아니, 근데, 과장님, 좀 웃으면서 시장 이야기 하고 싶은데, 네. 시장이 너무나 오락가락 해가지고, 그죠.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가족들한테 말은 못했어도 너무 올해 수익률이 저조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네. 나만 그러진 않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해 너무 힘들었을 텐데요. 뭐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또 오늘 금리도 인상했고 그런 것 때문인가요? 일단은 시장 자체가 계속 불안감이 나올 수밖에 없죠. 사실 삼성전자를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가장 많이 들고 있던 부분이고, 맞아요. 사실 뭐 삼성전자에 대한 저가 매수냐라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왔던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번 실적이 굉장히 1분기에 잘 나왔는데도 왜 빠지냐는 질문을 제가 제일 많이 들었었는데, 네. 그렇게 따지고 보면은 그럼 2분기에 좋아질 게 뭐가 있냐는 것도 대부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사실 뭐 디램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낸드 가격도 안 좋고 1분기 또 갤럭시 S22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안 좋았던 상황에서 도대체 좋아질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그러면 새로운 신제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2분기에 핸드폰 쪽으로 제가 알기로 갤럭시 폴드 같은 경우는 뭐 7월 8월쯤에 새로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새로운 트리거가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결국 지금 외국인 자체가 계속 매도가 나왔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 대한 불안이 계속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사실 우리가 이전 편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빠질 만큼 빠졌다. 이제는 버틸 때다. 그리고 정말로 매일같이 많은 분들이 이제는 정말 사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데 그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럼 단순히 이건 삼성전자가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외국인이든 기관이든 뭔가 시장, 주식 시장에 들어와야만 해결되는 거네요. 그렇죠. 삼성이 망할 것 같아. 이 언니야 그러면 안 돼. 이 유튜브 망할 수도 있어요. 이제 제가 고객으로 보고 있는 삼성전자에 들어오신 분들은 사실 느긋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렇겠죠. 삼성전자를 단타로 들어오신 분은 없어요. 항상 전화가 오면은 한 2년마다 전화 오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적으로. 뭐, 팔려고 전화 오는 게 아니라, 빠지면, 살려고 전화를 오세요. 항상 단가들이 여유가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 네. 우리나라 증시로만 따졌을 때는 결국에는 이런 매크로 지표를 계속 안 볼 수가 없는 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러시아 사태로 인해서 이제 원자재 가격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물론 어제도 이제 CPI 지수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어제 급등했던 이유가 이제 피크아웃이 아닌가에 대한 맞아요.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사실 저는 그와 좀 반대 입장입니다. 왜냐하면은 유가가 그동안 빠졌던 부분이 중국이 락다운 하게 되면서 유가의 수요가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90까지 떨어졌던 거죠. 그런데 이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는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락다운 해제가 되면은 네. 다시 중국은 굉장히 수요가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다시 유가의 수요가 늘어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지금 4월이다 치면은 4월이면은 유가가 대략 한 $90 중반에서 $100 초반이었고, 지금 이번에 CPI 지수가 나왔던 게 3월에 있는 부분이었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달에 있을 CPI 지수에서는 물론 8.5%까지 안 갈 거예요. 물론 유가에 대한 부담이 좀 줄었으니까. 그럼 8.1%, 8.0%까지 오케이. 그럼 이제 피크아웃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중국이 락다운이 다시 해제가 되면은, 그럼 다음 6월달에 가서 5월달 CPI를 체크를 했을 때 다시 또 이제 무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면 5월달에 금리 인상하게 되고 QT를 시작하게 됐는데, 이거는 좋아. 연준의 행동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상황이고 선반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5월달 CPI가 다시 8%대 이상으로 가게 되면은 분위기가 또 긴축 상태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 시장이 바닥이냐라고 고민을 했을 때는 네.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짜 연초에 온갖 악재들은 다 쏟아지고 있는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근데 오늘만 봤을 때는 그나마 좀 볼 수 있는 게 애플카 이슈 있으면서 갑자기 뭐 애플 관련주들이 막 오르고 있고 이렇게 되니까 나도 LG전자가 사고 싶더라고 지금. 그래서 오늘 맞습니다. 고민했거든요. LG전자 좀 빠질 때 살까?
어때요? 애플카 이슈가 지금은 자동차보다도 더 세게 가는 것 같은데 뭔가 전통적인 현대차, 기아 뭐 이런 것보단 애플카 이슈 있는 LG 이노텍, 자화전자, 만도 요런 애들로 접근하는 게 나을까요? 전 낫다고 보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저번 주에 LG전자 실적이 잘 나왔다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대장주에 대한 목말랐던 부분들이 기관이나 외국인들 수익이 들어왔던 이유고, 사실 LG전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가 태양광 철수했고 모바일 철수했고 이제 전장 사업도 작년 4분기에 흑자 예상을 했던 부분이 이제 조금 지연되긴 했지만 1분기에 그 흐름이 좋았단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전기차 충전소까지 만들겠다고 했을 때 이제 향후 이 회사가 바라는 점이 삼성전자와 다른 점이죠. 일단 미래가 보인다는 겁니다. 미래 사업에서 이 회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이 회사 딱 기대가 된다 이렇게 수급 계속 몰렸던 거고, 사실 애플카이슈는 그전에도 계속 나왔다는 부분이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워낙 이제 애플 아이폰에도 계속 납품했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친화적인 회사였던 부분이었고, 올 초였나 이제 작년 말쯤이었나 애플 관련 프로젝트가 우리나라 여러 팀 사람들이 가서 따로 회의를 했던 걸, 미팅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는 조금 더 진전이 많이 된 상황이 아닌가, 애플카도 더 이상 여기서 미룰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올랐던 부분에 대해서는 옛날보다는 조금 진전된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때는 이슈가 나와서 빵 터졌고 이제는 우리가 그 이슈에서 조금 소외했다라고 해야 되나? 좀 관심권 밖에 뒀을 때쯤 많이 진행이 됐겠구나. 그쵸. 이런 생각이 들면서 오늘 또 쏘아 올렸다. 조금 신선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맨날 우리 2차 전지다, IT다, 자동차다 이리 지루했던 부분에서 LG전자가 그러니까 새로운 이슈에 사람들이 조금 예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돌았던 말이 LG전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하는 사람은 한 명도 못 본 것 같아요. 물론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볼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게 나쁜 건 더 이상 없다. 이미 적자 사업을 다 철수한 상태에서 깔끔한 상태에서 이제는 회사가 성장하는 일만 남았기 때문에 저는 좀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뭐 LG 이노텍이 거의 대장이잖아요. 네, 그죠. 그럼 여전히 그쪽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아니면은 애플카는 사실 전기차지만 자율주행까지 가니까 그 시장이 커진다라는 관점에서 관련 부품 그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같은 입장에 봤을 때는 뭐 바스켓으로 다 같이 가져가는 게 참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LG전자가 그동안 많이 빠졌다는 부분에서는 맞아요. 시장의 변동폭이 워낙 크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는 이제 좀 대형주 단의 좀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안정적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냥 LG전자가 대장으로 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LG전자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었고 그 정도는 조금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랑 언니가 그 국내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기업 있잖아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셀트리온으로 돈을 한 번도 벌어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LG전자 이번에 가는 한지 한번 시도해볼까요? 제가 봤을 때는 상반기 대장으로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사고 싶더라니까요. LG전자. 딱히 상반기에 막 갈만한 대장이 물론 조선도 좀 좋게는 보고 있어요. 조선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었어요. 조선은 제가 봤을 때 좀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아니 조선을 보니까 지금 계약을 이미 했던 거를 하나씩 인도하고 다시 계약을 받을 수 있는 시즌이 왔다. 보릿고개를 넘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근데 조선주 같은 경우는 경기도 많이 타고 그죠? 그리고 이게 몇 년에 걸쳐서 실적이 찍힌다라는 그 단점 때문에 저는 한 번도 매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사실 수주도 중요하지만은 조선을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신조선가 지수예요. 사실 신조선가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흔히 그거죠. 수주는 뭐 사실 수주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실제로 올해 연 목표를 두고 있는 상태에서 이미 4월이지만 40% 정도 이미 목표를 달성을 한 상태입니다, 지금. 뭐 천연가스 지금 러시아 사태로 이래가지고 이미 LNG선만으로도 이미 할 만큼 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있었던 저가 수주에 대한 부분이 수익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동안 조선이 수주를 많이 했는데 왜 쟤네들은 주식이 못 가라고 했을 때 지금 같은 경우는 신조선가 지수가 올라간 부분이 2007년도가 그때 현대중공이 50만 원 갔을 때 그때 이후로 처음으로 그 고점 가까이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그 말은 새로운 그 배 선박에 대해서 가격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럽 선주사들이 우리 배 필요하니까 우리 50만 원짜리인데 80만 원 줄 테니까 배 좀 빨리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그러니까 차 가격이 올라가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배를 사겠다. 이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수익이 더 커지는 거죠. 옛날처럼 저가 수주의 흐름이 아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였던 신조선가 지수와 중고선가 지수가 굉장히 유의미하게 올라가고 있다. 15년 만에 유일하게 이만큼 지금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지금 올라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HSD 엔진도 그렇고 대우조선해양, 한국조선해양 다 고르게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고
그러니까 수주도 중요한데 그냥 그 배를 만들 때 하는 그 계약 가격 자체가 그치. 신조선가 네. 자체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주들 좋게 본다.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지금 철강 가격이 후판 가격이 이게 제조 원가에서 20%를 차지를 하는데 이번 달에 지금 계속 싸우고 있는 거죠. 지금 자동차 가격은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 이미 철강 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 합의를 봤지만 이제 조선 쪽의 후판 가격 같은 경우는 워낙 부담이 크기 때문에 우리 이제 좀 잘 되려고 하는데 왜 너네 또 올리려고 하냐. 지금 그때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걸림돌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수주가 그만큼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거를 상쇄하고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올해가 되지 않을까. 지금 유가도 계속 110달러, 120달러까지는 적어도 6월달까지 저는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조선도 제가 봤을 때 포트를 정했을 때 좀 비중을 조금 늘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조선. 그럼 여기에 저희가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실적일 네. 텐데 확실히 이번에도 느꼈잖아요. 실적 기대주들이 지수가 빠질 때 힘을 못 내긴 하지만 덜 빠지고 맞아요. 시장이 좋아지면은 그때다 하고서는 수급이 들어오던데 이번에 좀 볼만한 실적 기대주는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서 HSD 엔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은데. 기자재 쪽으로. 예, 왜냐면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엔진 쪽이긴 한데, 그동안에 이 회사의 고객사가 대우조선해양이랑 삼성중공업, 네. 그리고 최근에 중화권 쪽에 있는 조선사 쪽에서 영업을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중국 쪽 같은 경우는 탄소 중립 뭐 그쪽으로 해가지고 친환경에 대한 엔진이 계속 수요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DF 엔진을 만드는 회사로서 이쪽에 중국 쪽에 수주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도 대우조선해양에서도 500억 정도 공급 계약이 나왔던 부분인데 결국에는 LNG선을 대우조선해양이 가져와서 누구를 줬냐? HSD 엔진을 줬거든요. 물론 대우조선해양이랑 이제 최근에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합병이 불발이 됐죠. 네. 하마터면 뺏길 뻔했어요. 아. 왜냐하면 현대중공업 그쪽에 엔진 사업부가 따로 있거든요. 이게 불발이 되므로 해서 대우조선해양을 그대로 가져왔고 사실 대우조선해양을 뺏길 것 같아서 중국 쪽을 영업을 했던 건데 오히려 다변화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한 2분기쯤 흑자 전환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쪽 회사도 좀 지켜봐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조선 안 그래도 좋게 보시는데 거기서 실적까지 볼 수 있는 걸로 HSD 엔진이라고 일단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올해 애플과 관련해서 LG전자 눈여겨보고 네. 조선 그리고 HSD 엔진까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장이 안 좋으니까 어쩔 수 없죠. 네. 종목으로 버티는 수밖에요. 이 외에 또 여러분들이 생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우리 이화진 과장님이 공부하고 있는 종목은 2편에서 네. 다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